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가결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비상계엄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의원적 행위들이 많았습니까?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무고한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탄핵 의결되고 그것이 또 탄핵 소추되고 이것이 결국은 기각되고 가장 좀 심각했던 사태를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고위검사 3명 동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졌어요. 이런 헌법 파괴적 행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산 운운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내란이라는 용어 아세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게 국헌을 물러나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폭동 네. 아닙니까? 네. 그게 폭동입니까? 그게 국토 참전이고 국헌 문란이에요? 자, 분명히 저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보지만 바로 내란이라는 것과 비상계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내란 바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자제하고 바로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는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감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선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씁니까? 내란 중독이요. 내란병에 걸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각입니다. 내란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내란을 여러분들은 이용해서 이렇게 무참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구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의원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소청을 개헌 없이 만들어서 또 국수위를 또 만들어서 의원적 기관을 만든다는 겁니까? 사법개혁한다고 대법관 숫자 늘리고 특별재판부 만들고 어떻게 이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벌이는 이런 것이야말로 헌법 문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 해선 요건을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바로 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하지 않은 상황을 갖고서 상대당을 내란 정당으로 판정을 하고 무슨 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이렇게 대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국감장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내란 중독 중세, 내란병 중세 그런 발언 잘 해주십시오. 앞으로 또 내란이라는 말을 쓰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독중 환자들이라고 저는 또 강변하겠습니다. 제발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 끝내주세요.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의원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나절 국정감사를 하러 와서 지금 10시부터 2시간 반 했는데 1시간 4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고 12시 40분에 국정감사를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법사위 부끄럽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야당 의원 입틀막 하더니 대법원은 있지도 않은 일정 하루 더 추가해서 투어하시더니 이틀씩이나 감사하시더니 헌법재판소 2시간 남짓
감사하고 1시간 40분 밥 먹기 위해서 끝내겠다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이 엄중한 역사의 순간에 좀 더 역사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 먹겠다고 2시간 감사하고 1시간 40분 밥 먹겠다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지금 예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처장님,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 여러분들의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줬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전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1급 차관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 장관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헌법재판소 4심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못 박은 게 뭡니까, 처장님? 대한민국 사법사상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가슴에 대못을 박은 단어가 유전무죄입니다. 지금은요, 무슨 말이 유행합니까? 유권무죄, 묵권유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유전무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는 죄가 없고 권력 없는 자는 죄를 받는 이 세상, 헌법재판소가 4심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어주고 나면 또 버림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가슴에 유권무죄라는 대못을 헌법재판소 박으시려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4심제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논의해온 주요 의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4심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던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4심제 하자고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못 믿겠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주는 헌법재판소 한번 믿어보겠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 나면 헌법재판소에 가져와서 유죄 만들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역사적 인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는 이런 것에 동조하시면서 처장님 계속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상당히 고의적으로 지금 반응하시던데 하실 수 있죠. 우리 헌법재판소 자,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수건보다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동욱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 맞는 결정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 언론에 다 나올 겁니다. 오늘 몇 분 했는지 또 조롱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언론에 다 나올 거예요. 헌법재판소 자, 신동욱 의원님, 내일 또 방송에 나가서 허위사실로 인터뷰하실까봐 미리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 시간에는 이동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3시에 국정감사는 국회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행정실에서는 준비를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질의는 최혁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예, 우리 헌법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 사람들 탄핵하지 않고 제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있게 될 텐데요. 내란 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만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가 과도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육격차냐? 점점 지방에 사는 아이들,
서민의 아이들은 고위직에 올라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 기득권과 특권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 고착화하기 위해서 내란과 계엄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와서도 깜짝 놀라고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이 어쩜 하나같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서울법대예요. 100% 서울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서울법대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1기에 3기까지 보니까 대부분이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 상당수를 빠른 속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 3구, 서울대 로스쿨,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직사회 전반이 특권층이 되면 다시 내란이 일어나고 다시 계엄이 일어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사지에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관들도 보니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실 것을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민들이 꿈을 꾸겠습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집에 태어났냐가 평생을 결정하면 그게 누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왜 높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모두에게 균형 잡힌 기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올려주는 공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미리 고지 드린 대로 12시 40분까지 자, 나경원 의원님, 자 보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장님이 지금 계속 대기하고 계십니다. 조배숙 의원님까지 들으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이런 불쾌하게 하지 말고.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쳤습니다. 아니 아까 생각 주시긴 했잖아요. 이렇게 멋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독재예요. 아니 지금 싸우지 말고 주세요. 자, 오전 국정감사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종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질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일어서서 고함 지르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고성으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배숙 의원님,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다 시간을 초과해서 쓰셨어요. 그 시간은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 앞에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없는 질문들을 하시고 고성을 지르시거나 계속해서 끼어들게 하시거나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해 오셨습니다. 아니, 일단 시간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 40분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미리 시간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 40분까지 진행을 한다고. 왜 찍어요? 왜 찍습니까? 자, 앉으세요. 자, 나경원 의원님 앉으세요. 송석준 의원님 앉으세요. 자, 조배숙 의원님 앉으세요. 자, 드릴게요. 앉으세요. 그래. 앉으세요. 자, 조배숙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3분 더 드리세요. 아, 정말 어렵네요, 어려워. 네. 네, 참 귀한 발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언 시간 한번 얻으려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지금 자꾸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법사위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아니, 왜요? 탄핵 재판 때 그 탄핵소추 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거를 하려면 확정이 돼야 내란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건 뭐냐? 거의 유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니까 그래서 선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무죄 추정 원칙도 모르고 계속 내란 합니까? 여보세요. 법사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진실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오만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하는데 그리고 또 위원정당 해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역시 7월 9일 날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115만 명이 서명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위원정당이니까 해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아니요, 민주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 폭주에 대해서 민주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정부는 지금 검찰청을 폐지를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은 공소청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헌법에 보십시오. 헌법에 분명히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소청장, 이게 검찰총장입니까? 저는 이거는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석상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동성 커플 지금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고 헌법 소원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동성혼을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양성에 관한 국가가 구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헌법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님.